한 15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화가님을 초대전을 해서 오픈하기로 한 날 미술품 가격을 봤습니다. 사고 소품 한 점에 1억이라는 돈을 붙여놨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아닌데 라고 하면서 숨이 훅 막혀버리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작품은 하늘이 무너져도 팔릴 수 없겠다. 그때 한 점에 40만원, 50만원에 팔릴까 말까 하는 그 시절에 자기는 이 작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1억에 팔겠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97회차 박정소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합니다. 화가하다 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합니다. 그냥 안 그리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한 망하는 일을 굳이 5가지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림을 그린다고 다 화가가 되는 것 아니고 그림이 다 팔린다고 예술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화가냐는 말은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거의 모두가 본인 스스로 화가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라는 직업은 자격증도 없고 면허증도 없습니다. 10년 정도 시간 동안 대충 개인 서너 번 하고 그림 몇 점 팔리면 화가 소리 듣습니다. 여기 미대를 나왔으면 더 좋겠죠. 미대 안 나와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전시 경력이 어느 정도 찬 다음에 한국미술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진짜 화가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화가들이 한국미협에서 탄생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직에 있는 갤러리스트로서 판매한 작품이 화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증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훌륭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예술가의 작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감언 이설을 판매하였는데 3년 후쯤에 보니 그 화가님 편의점 점주하더라 이겁니다. 이때부터 그 작품은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 편의점주의 작품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화가로서 망한다. 첫 번째,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딴 쪽에서 경제활동 좀 하고 돈 좀 번 후에 예술가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때때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미대 나와서 개인전 서너 번 하고요. 경제가 너무 힘들고 살기 각박해서 다른 일을 한다고 치자고요. 관련 업종에 취직을 한다거나 화실을 연다거나 미술학원을 개업한다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다른 관련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화가 안 합니다. 화가는 취미가 되어버립니다. 미대에 나온 사람이 돈을 벌어서 취미 활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다른 길로 갔다가 돈도 못 벌고 치지도 못하고 찌질해져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는 예술이 천지이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미술계 언제를 멘봅니다. 7, 8년 후에 말이죠. 그때 이미 7, 8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감각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찝찝거리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요, 예술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미대 졸업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돈 잘 벌면 거기에서 취미로서 그림을 찾지만 돈 못 벌면 다시 돌아와서 기웃거립니다. 사회의 낙오자가 행하는 자기의 보존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남들이 안 하는 자신만의 모양 찾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그림 좀 그리려고 했더니 남들 다 해놓은 거야. 내가 할 게 없다. 이런 푸념을 지속적으로 늘여놓으면서 나만의 것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미지에 대한 독창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미술에서의 이미지는요,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입니다. 의미를 제시하는 모양 언어라는 거죠. 모양 언어. 지향하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아무런 모양이 안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주상화 비슷한 걸 막 그려내죠. 주상화 아무나 하나요? 그냥 그린다고 그림 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요, 아직 세상이 내 작품을 알아주지 않고 있어. 내 작품을 알아주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믿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미지 지속적으로 열심히 더 많이 그려내면 됩니다.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있겠죠. 네 번째, 예술계도 마찬가지로 실력보다는 운이고 줄이며 돈입니다. 줄타기 잘하면 됩니다. 청와대건 국회의원 회관이건 작품 기증하고 정치권과 줄대고
기업인들과 연출을 다 작품 팔고 각종 공모전 상 돈으로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인지도도 상승하지요. 개인전 할 때 정치인들 화환 보내주죠. 그럼 기업들이 줄 서주고 사주고 그럴 겁니다. 예술가 팔 거 있나요? 잘 팔리면 좋은 것이고 남들이 알아주면 훌륭한 예술가 아닌가요? 마지막 5번째, 고독한 예술가의 길을 가되 혼자서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술은 고독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하지도 못합니다. 가족조차도 내 작품 세계를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인지도는 상승하면 어쩔 수 없는 인지도 상승하게 돼 있죠. 일반 친구들 또한 나이가 같이 먹어감에 따라 내 친구 예술가 있어 해가 찾아줍니다. 성공한 친구 사업가는 작품도 사줍니다. 이럴 때 더 고독하면 됩니다. 사회와 단절해버리세요. 나만의 독창적 세계를 찾아나가면 됩니다. 사회성 이런 것들은 애초에 우리 예술가니까 안 배웠잖아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는 곳만 많지는 않지만 거기만 찾아가면 됩니다. 2-3곳, 3-4명 이런 뭐 죽을 때까지 그림 그리겠죠. 그러면은 예술가처럼 사는 인생은 성공할지 모릅니다. 가난한 예술가로서 충분히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 망할 수 있습니다. 고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 같은 계열의 많은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스스로의 영역이 많이 확보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잘 모르지만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